11강 강좌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뜸했었어요. 녹화하는 게. 굉장히 바빴었기 때문에 출장도 거의 뭐 한 달 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출장도 다니고 또 일도 바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또 첫째 아들이자 뭐 유일한 아들이죠. 예, 유준이 돌잔치였기 때문에요. 또 그 전에 또 뭐 준비할 게 많았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신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또 11강부터 또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뭐 서론이 좀 길었고요. 바로 한번 오늘 작업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카메라 들어가죠. 저희 카메라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17 버전까지만 해도 몇 개 없었는데요. 18 버전 들어오면서 16 버전, 17 버전 들어오면서부터일 거예요 아마. 요런 이제 뭐 모션 카메라, 카메라 모프, 카메라 크레인, 지미지 카메라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카메라와 카메라를 몰핑하는 거고요. 모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이거 스테디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션 카메라는 스테디캠이라고 카메라 쪽 장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시간이 된다면요 스테레오 카메라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간단한 카메라 어떤 기본 구조 정도만 우리가 수업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라이트 할 때도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모델링에서 애니메이션 할 때도 카메라가 필요하고, 렌더링 할 때도 카메라가 필요하고, 카메라는 계속 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부터 꺼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 하나 적어줄게요. 그래도 심심하니까. 오브젝트 오케이.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꺼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아주 화이트에 가까운 연두색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카메라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지금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거 렌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포칼 렌스라고.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것들 아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떤 거네, 이게 35mm는 어떤 거고 25mm는 어떤 거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아시려면요, 뭐 디지털 카메라나 뭐 이렇게 촬영 같은 거 관련된 어떤 서적을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화면이 떠요. 근데 이건 지금 카메라 뷰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만 설치한 거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 보통은 퍼스펙티브에다가 보통은 설정을 합니다. 이 화면을 카메라 뷰로 돌리겠다라고 하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 매뉴얼로 되는 그 화면의 그 사이즈. 이건 그대로 남아 있겠죠. 당연히 매뉴얼이니까. 그 화면의 그 이 눈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어떤 표시가, 마크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그죠? 켜는 순간 이런 식으로 아주 진한 색으로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탑뷰 진한 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거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뷰를 여기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활성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팁을 하나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작업을 하다가 제가 카메라를 뭐 이렇게 화각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은 뭐 카메라를 옮기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이렇게 포인트로 나오던 화각이나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져 버렸죠. 제가 뭔가를 했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뭔가 툭툭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카메라나 이런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내가 뭔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자리를 바꾸고 레이아웃을 맞추고 뭐 하는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모델 툴 모드 있죠. 모델 모드, 오브젝트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 다 죽어요. 이런 포인트나 엣지나 서페이스, 그러니까 폴리곤 모드로 해버리면 이거는
얘네들 가지고요 폴리곤 가지고 모델링 할 때나 쓰는 거지 오브젝트 작업할 때 이런 게 켜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발음이 좀 새네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켜져 있는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학 강의를 하면서요 가장 많은 실수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뭐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켜져 있어요. 아니면 이게 켜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런 어떤 오류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 뷰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카메라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코디네이트에 가셔가지고요. HPB 보이세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은 퍼스펙티브 뷰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보통은 이제 카메라 뷰로 놓고 작업을 할 때요. 내가 이 뷰는 고정 뷰다라고 보고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오브젝트 위치를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있는 뷰로 바꿔서 보고 싶으시면은 어떠한 뷰 중에서 내가 뭐 카메라로 설정할 수 있는 뷰 중에서 쓰지 않는 뷰를 하나를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아 얘를 좀 옮겨야 되겠어. 옮기면 때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보이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걸 그냥 프론트 뷰로 두고요. 여기 윈도우에 가시면 New View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New View 패널을 클릭해서 이거 그냥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듀얼 모드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요 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클릭 뭐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런 데다가 툭 놓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뷰가 두 개가 되겠죠. 그죠? 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시고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클로즈 하신 다음에 편하실 대로 하면 돼요. 듀얼 모드라면은 이걸 이제 이쪽 뷰를 뭐 다른 뷰로 당겨 놓고 작업하실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편해요 나중에. 이거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카메라가요 프리 카메라라고 해요. 프리 카메라. 프리 카메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프리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프리로 타겟을 만들 수도 있고요. 프리로 모션을 만들 수도 있고 프리로 크레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프리 카메라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도가 가장 높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 가지고. 어쨌든 이 프리 카메라를 가장 많이 쓴다. 왜 프리 카메라라고 하냐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 뷰에서요. 이렇게 로테이션도 시켜보고 줌아웃도 시켜보세요. 카메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때 제가 얘기했었죠. 카메라 뷰에서 만약에 쑥 사라졌을 때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선택하고 뷰포트에서 S키 누르시면 이렇게 온다 그랬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서 운영할 수 있어서 프리 카메라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프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잠깐 살펴볼게요. 간단한 옵션만 볼게요. 이 포컬 렌스나 센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각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뷰냐 화각이냐 이런 거 볼 때 쓰는 거예요. 슈퍼 와이드 하면 슈퍼 와이드로 가겠죠. 35mm 뭐 더 와이드로 가겠죠. 70mm 더 줌 이렇게 15mm 25mm 36mm 50mm 80mm 이게 이제 줌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단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화각 자체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어떤 렌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요즘엔 디지털 카메라 이런 렌즈 화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어디 갔나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필름 offset x 뭐 offset y 이런 것들은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focal distance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꼭 공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포커스 오브젝트도 마찬가지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프로젝션 타입이 지금 퍼스펙티브구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나 아니면은 뭐 버드나 아니면은 뭐 라이트냐 레프트냐 퍼스펙티브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패러럴이라고 하나요? 뭐 패러럴 뷰냐 이런 것들 패러럴 뷰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 어떤 픽셀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패러럴 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렌더링을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때 사용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는 depth of field라고 하는 그 포커스 DOF depth of field 포커스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뒤에 이제 블러링 처리하는 거 있죠? 배경하고 이렇게 딱 떨어져 보이게끔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공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전 들어갔을 때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스테레오스코픽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컴포지트 채널하고 관련된 건데 이것도 지금 뭐 굳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뭐 모른다고 해서 카메라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잘 쓰는 사람들은요 카메라의 어떤 성능이나 세부적인 어떤 옵션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카메라를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어떨 때 적재적소에 그 상황에 맞게끔 레이아웃이라든지 화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노출, 빛과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 관련한 색감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가는 거지. 이거를 뭐 옵션을 20을 주고 10을 주고 뭐 뭘 맞추고 이거하고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카메라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포지션, Y, Z축, 그죠? 스케일하고 관계 없고요. 스케일하고 관계 없고요. 뭐 H, P축, 상하, 좌우죠. B, 로테이션이죠. 아니면 이거를 이제 제가 때 얘기했었죠. X, Y, Z로 두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HPB를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옵션들이 좀 달라질 뿐이죠.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애니메이션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워져 버린 다시. 카메라 애니메이션 잡는 것들은요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프리카메라는 특히나 어떻게 사용을 많이 하냐면요. 프리카메라 같은 경우는 키를 먼저 하나 딱 잡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엔드컷이라 볼게요. 엔드컷에서 90프레임이다. 키를 딱 잡아요. 먼저 전체적으로 키를 잡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토 키를 켜놓은 상태에서요 가요. 그래서 시작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뷰포트 잡듯이 이 마우스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이쯤에 갔을 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쯤에 갔을 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갔네. 이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오케이.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정신없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볼 내용들이고요. 오케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 카메라는 내가 원하는 앵글을 내가 맞춰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타겟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카메라 가지고 보통 저 같은 경우 타겟 카메라를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타겟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끌게요. 오토키 프레임 끄고요. 이 카메라를 이걸로 돌려요. 이 타겟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카메라 타겟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타겟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프리 카메라를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간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만들기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카메라 하나 만들어요. 카메라 뷰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시네마 4D 태그. 우리 태그도 공부를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우리가 기초에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60강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타겟이 있어요. 타겟 어떤 걸로 잡을래? 나 이걸로 잡을래. 이 오브젝트로 잡을래. 오브젝트 클릭 드래그 끝.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왜 이렇게 잡혀 있을까? 오브젝트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타겟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축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요? 카메라 올라가 버리죠. 축하고 관련했습니다. 엑시스하고 이런 식으로 축을 바꿔주고 움직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은 어떤 애니메이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도 키 잡아요. 내가 이게 엔드컷이다. 키 한번 잡을게요. 자, 이거는 카메라 쓰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요. 이렇게 또 돌아가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온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너무 초삭거리는 거죠. 이거 나중에 프레임도 조절하고 하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나 이런 거 조절해서 하는 건 나중에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딥하게 가볼게요. 타입 카메라 이런 거예요. 되게 쉽죠?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카메라를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임 카메라, 패런트 카메라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요. 캐릭터 메뉴에서 이제 이런 뭐 컨스트레인트라는 이런 것도 공부할 건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카메라를 어떻게 더 전문적으로 더 응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시간 마지막 거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총 2시간에 걸쳐서 할게요. 두 타임으로 걸쳐서요. 모션 카메라도 생각보다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오프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크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스테레오 카메라까지 일단 하고 뭐 3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옵션을 설명하는 거는요. 스테레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간단해요. 그리고 스테레오스코픽 같은 거가 요즘에 하는 회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뭐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스테레오스코피 관련해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요. 뭐 의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도 못 봤어요. 저는 아무튼 뭐 하고 있는 데가 있겠죠. 제가 모를 뿐이지. 어쨌든 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뭐 봅시다. 좀 빨리 진행되죠. 오늘 더워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방이. 네, 방이 굉장히 더워가지고 빨리빨리 끝내고 오늘 좀 쉬려고 합니다. 어제 돌잔치 끝나고 오늘도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요. 어쨌든 자 스테레오 카메라 꺼낼게요. 카메라 뷰로 바꿔요. 똑같아요. 일반 카메라와. 근데 우리 스테레오스코픽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색상을 뭐 분류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 색상의 어떤 그 RGB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나눠가지고 어떤 특수한 안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뷰를 만약에 스테레오스코픽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여기 필터 옵션에 가서 스테레오스코픽 뷰로 바꿔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마찬가지. 스테레오스코픽 가서 뭐 시메트리컬 대칭 구도로 가고 뭐 패러럴 뭐 이건 어떤 뭐 의미가 있겠죠. 정확한 거는 헬프를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고 앞으로 쓸 일도 없을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3D 쪽에서 관련해가지고 스테레오스코픽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요, 꼭 관련된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기초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스코픽 관련해서 내가 심화 과정을 할 일이 있으면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을 또 넣을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 할게요.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이런 게 있다 아는 거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 패러락스 뭐 이거는 뭐 볼게요. 잠시만요. 요 값이네요. 요 값. 요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토플랜 70이냐 90이냐 80이냐 이런 것들이겠네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뭐 어쨌든 이렇게 걸고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스테레오스코픽 체킹하시고 채널 싱글 채널 렌더링 걸어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뭐 별로 효과가 없네요. 싱글 채널 인디비주얼 채널 앤드 머지 이미지 개별 채널로 뽑고 머지에서 뽑는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 같은 효과를 주는 거네요. 채널이 5개다. 5개로 분류될까요? 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요 꼭 헬프는 찾아보세요. 스테레오스코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전문성이 있는 카메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렌더링 걸리고 있네요. 총 5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기준점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스테레오스코픽 원리가 그거니까. 뭐 달라진 점이라고 해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건 없지만 아무튼 뭔가 다르겠죠. 여튼 이런 게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거에 대해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빨리 습득할 수도 있겠죠. 뭐 스트리마 4D라는 프로그램도 좀 더 여러분들보다는 그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제가 훨씬 더 이런 헬프라는 어떤 내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튜토리얼들이나 이런 것들 흡수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션 카메라나 카메라 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12강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12강도 곧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예전에는 30분 40분씩 막 했는데 좀 짧게 가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게 길어지고 늘어지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짧게 단막으로 쳐서 강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몇 달 사이에 몇백 명 이상 이렇게 지금 구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을 하면서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들기도 한데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전문 강사이지도 않으면서 실제 다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강사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요 거의 좀 취미로 한다 보시면 돼요.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는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뭐 개인적인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시고 여가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조금 더 이쁜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12강, 13강, 14강까지도 빨리빨리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